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우리 1번 문제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셀서식 이제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이제 고급 필터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문제를 우리 이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 1번 문제는 그냥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자료를 그냥 주어진 대로 똑같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막 셀서식 같은 거 막 변경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료만 입력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글씨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A의 1번 셀에는 이북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 제목이 우리 이제 해당 시트에 입력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는 지금 A 3번부터 시작해서 G 8번 요만큼의 영역의 그 데이터를 그냥 이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곳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막 들어가 있는데 셀 서식을 변경해서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막 질문하세요. 그리고 출간 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지만, 만약에 이곳에 2026년 1월 9일 하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아니라 만약에 연월일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셀 서식을 변경해서 풀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다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똑같이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셀 서식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차트 작업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1번 문제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해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게 되면 이북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미 이 제목은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랑 똑같이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 확대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 3번 셀까지는 도서 코드다, 도서명이다, 저자다, 출간일이다, 도서 가격, 판매량, 판매 지수하고 이제 그런 제목들을 이제 입력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이제 4행부터 시작해서 8행까지 여기다가는 도서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고, 지금 이곳에는 도서명을, 그리고 이곳에는 저자를 이제 입력하는 곳이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영역에다가는 이제 날짜를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곳에다가는 도서 가격,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 이제 판매량,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판매 지수, 그 값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도서 코드다, 도서명이다, 저자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로 이제 입력할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영역에다가는 이제 날짜를 입력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이제 입력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 실제로 내가 이제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 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이미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 이곳에는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표시 형식을 날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예 출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과 이곳에다가는 이제 도서 가격이다, 우리 이제 판매량이다, 그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죠. 지금 도서 가격이 이제 들어갈 그 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보면 지금처럼 형식이 우리 이제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곳에다가는 우리 이제 판매량을 이제 입력할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회계 형식으로 이미 표시 형식이 변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칸은 우리가 이제 판매 지수, 그거를 이제 입력할 건데 이곳은 표시 형식을 봤을 때 그냥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런 셀 서식 같은 것들은 이미 해당 셀에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지를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지, 이런 이제 표시 형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이 표시 형식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입력할 때 맨 처음에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3번에 이 영역에 제목들을 먼저 싹 다 이제 입력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A의 4번 셀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도서 코드를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도서 코드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면 우리 셀 포인터가 A의 8번 셀에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도서명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셀 포인터가 B의 4번 셀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저자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러면 셀 포인터가 이제 맨 밑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출간일 이 날짜들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셀 포인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도서 가격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판매량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주고, 그리고 판매 지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맨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때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곳에 이제 영어가 써져 있나 안 써져 있나 그걸 먼저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 영어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영어가 지금 여기에만 써져 있죠.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입력하고 숫자, 영어 숫자, 영어 숫자, 영어 숫자, 영어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간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날짜 형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냥 이 출간일에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그냥 해주면 되고, 도서 가격과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회계 형식으로 이미 표시 형식이 변경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변경돼 있으니까 이런 중간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이제 입력하지 않고 숫자값만 입력해주면 이런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반으로 돼 있는 거 확인했었죠. 해서 6.1이다, 7.5다, 9.4다, 8.2다, 8.9다 해서 이런 소수점까지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입력 같이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도서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이제 도서명이다.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저자, 그리고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출간일, 그리고 오른쪽 도서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판매량,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판매 지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A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GS5247, 그리고 엔터, 그리고 HK 우리 7033 엔터, 그 다음에 MA8145 엔터, 그 다음에 PN2406 엔터, 그 다음에 FG9565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레몬 자몽 우리 클럽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요. 우리 방향키 있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고, 나를 지키는 법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결혼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시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명환 엔터 그리고 김명진 엔터 그리고 한선숙 엔터 유선하 엔터 그 다음에 정경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2026 빼기 01 빼기 24 이렇게 해서 빼기까지 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2026 빼기 01 빼기 19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2026 빼기 01 빼기 13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2026 빼기 01 빼기 11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2026 빼기 01 빼기 09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빼기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19500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왜? 지금 이 영역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을 때 회계 형식으로 이미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그걸 이제 붙이지 않고 그냥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13200 엔터 그 다음에 15000 엔터 16800 엔터 2100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4369 하고 여기도 숫자 값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3077 위로 올라가고요. 6241 위로 올라가고 2265 위로 올라가고 102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6.1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 아까 표시 형식을 봤을 때 일반으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소성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7.5 엔터, 9.4 엔터, 8.2 엔터, 8.9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1번 문제 풀 때는 지금처럼 이 데이터, 문제에서 나온 그 데이터랑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막 표시 형식 같은 거 변경하는 문제 아니에요. 해서 우리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는 변경을 막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냥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자료를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놓고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지 말고요. 내가 입력한 거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서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 그냥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정경수하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경주라고 만약에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맞은 걸로 이제 채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타가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돼버리겠죠. 해서 입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시험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이제 맞게 문제를 다 푼 것 같은데 채점 결과를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막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문제를 풀었으면 확인해야죠. 확인을 안 하면 본인이 오타 났나 안 났나 그런 것도 모른다고요. 해서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이사센터 계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거는 우리가 이 도구 모음에서 해줄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이제 설정할 때는 이 도구 모음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스타일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설정할 때도 우리가 어차피 얘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얘까지 전부 다 이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 높이를 이제 30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는데 행 높이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1행 얘를 이제 선택해서 조금 있다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 1번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셀 서식으로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단축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맞춤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먼저 해주고 여기서 텍스트 맞춤에 보게 되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 이곳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금 이곳에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와 글꼴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글꼴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글자 크기요. 크기는 18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8포인트 요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다 해서 요 두 가지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도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행 높이를 이제 30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의 높이는 우리 이제 1행의 높이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행 번호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그때 행 높이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해서 행 높이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행 높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요. 그때 이제 3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30 이렇게 쓰고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에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은 우리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우리 파랑 강조색 1번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셀 스타일을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가 스타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스타일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쭉 떠요. 그 중에서 파란 강조색 1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파란색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파란 강조색 1로 지정해라. 이곳에 보면 강조색 1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이곳에 이제 스타일의 이름이 뜬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지정한 거랑 똑같이 이제 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파란 강조색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D4에서 D1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는 종류다 라고 해서 가정이다, 원룸이다, 가정이다, 회사다 이런 데이터가 쭉 써져 있어요. 이 영역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자 뒤에다가 지금 원래 써져 있던 이런 문자요. 가정이다, 원룸이다, 회사다 이런 이제 문자 뒤에다가 이사라는 그 글자를 이제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래요. 만약에 포장이라고 만약에 써져 있었다면 포장이사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해서 원래 써져 있던 글씨 포장이라는 그 글자 뒤에다가 이사라는 이 두 글자만 더 추가가 돼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D의 4번부터 시작해서 D의 13번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할 때 셀 서식 들어가야죠. 셀 서식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표시 형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사용자 지정이 맨 밑에 있어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원래 써져 있던 글씨 그 뒤에다가 이사 이 두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들어있던 그 글씨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골뱅이니까 골뱅이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이 뒤에다가 이사라는 두 글자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이사라고 이 두 글자를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원래 써져 있던 글씨 그 뒤에 이사라는 그 글씨가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해서 지금 방금 3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그 표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해서 우리가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요 골뱅이가 원래 들어있던 그 문자를 전부 다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해서 원래 써져 있던 그 문자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뭘 표시해라? 이사라고 이 두 글자를 표시해 달라. 이 두 글자는 텍스트,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2의 3번 셀이요. 2의 3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물량, 톤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량이라는 그 글씨요. 한글을 한자로 변환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2의 3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수식 입력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2의 3번 셀을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물하고 량하고 그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물량하고 한글 한자 변환하고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때 이곳에 뜬 그 한자가 문제에서 제시한 그 한자랑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확인했더니 지금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냥 변환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누를 때도 입력 형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원래 한글이 써져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전부 다 한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달라.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죠. 만약에 얘가 선택이 돼 있다면 원래 써져 있던 그 한글 그 뒤에 한자가 추가가 된다고요. 얘가 선택돼 있으면 앞에 이제 한자가 먼저 써지고 가로로 한글이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만 변경을 시킬 거니까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자가 하나 떴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한자가 얘랑 똑같으라는 그 법은 없죠. 다를 때도 있다고요.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물량이라는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따로 이제 한자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해서 물이라는 이 글씨만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물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한자가 여러 개가 뜬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똑같은 그 한자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자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변환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량이라는 글자도 한자로 이제 바꿀 거니까 요 글씨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서 량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떴죠. 이 중에서 문제 제시한 게 뭔지 그 한자를 찾아서 우리가 변환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단어 단위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얘랑 이제 똑같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지만 다를 때도 있다고요. 그냥 단어 단위로 그냥 바꿨더니 하나밖에 안 뜨니까 그냥 무조건 막 엔터 누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틀린다고요. 단어 단위로 그렇게 이제 한자가 떴을 때 문제 제시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세요. 다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자로 다 바꿨으면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4번부터 G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G의 4번부터 G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이름을 뭘로? 이사 비용으로 뭘 해라? 정의해라.
지금 이 문제는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거죠. 이름 정의할 때는 해당 영역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지금 이곳이죠. 이 앞에 지금 이 부분이 이름 정의하는 그 이름 상자예요. 그러면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사 비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고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글씨 썼다고 해서 엔터 누르지 말고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라고요. 엔터를 지금처럼 안 누르면 내가 입력한 게 입력이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셀 주소가 나타납니다. 해서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하고 이름을 쓰고 나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한 게 맞았나 틀렸나 그거 이제 확인할 때는 다른 곳을 클릭을 하세요. 다른 곳을 내가 이제 블럭 설정하게 되면 이곳에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그리고 다른 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도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름 정의한 곳을 내가 이제 이렇게 블럭 설정하게 되면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뜬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오타 이제 수정해야죠. 그래서 오타 수정하는 것까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 이제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이곳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름 관리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내가 방금 이름 정의한 게 이곳에 뜬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편집해 주면 되겠죠. 해서 편집이라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뜹니다. 그러면 오타 난 거를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수정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이제 이름 관리자가 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틀리지 않게 내가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꼭 확인하고 나서 엔터 누르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1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은 지금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 얘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테두리를 이제 집어넣을 때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을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뭘 하래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시키라 그랬죠. 해서 다시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보면 바깥쪽은 이렇게 이제 굵은 테두리가 그리고 안쪽은 그냥 일반 실선 테두리가 들어간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할 때 얘를 적용한 후에 얘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시킨 그 순서대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두 번째로 해줘야죠. 이거를 거꾸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제발 문제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셀 서식 적용하는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상공상사 제품 거래 현황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상공상사 제품 거래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수량이 있대요. 수량은 지금 우리 2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지금 이 수량이 12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총액이라는 게 있대요. 총액은 지금 F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총액이 2,500만원 미만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수량에 이제 조건이 붙었고요. 총액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이제 묶여 있죠.
이거나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지성을 봤을 때 따로 함수 같은 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고급 필터의 조건이요. 조건은 A의 19번에서 C의 21번 그 영역내에 알맞게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9번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 이 영역 안에다가 그 영역 안에다가 알맞게 그냥 입력해서 이 조건을 이제 고급 필터 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다고 해서 이 조건을 쓸 때 무조건 이만큼의 칸을 모두 다 써야 된다. 아니라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하고 총액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여기다가 A의 19번부터 입력할게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량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총액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먼저 써주면 돼요. 이런 이제 제목을 쓸 때도 실제 데이터에 제목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제 수량이다, 총액이다 그렇게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준 거예요. 해서 다른 형태로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거랑 이제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수량이 이제 1200을 초과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초과가 크다니까 크다 1200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액은 2,500만원 미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2,500만원보다 작다 그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작다 2,50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오화 조건이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고요. 그때는 오화 조건일 때는 이 2,500만원 미만 얘를 요 밑에 칸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쓰게 되면 이 조건은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오화 조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을 이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내가 이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이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쓰든 쓰면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틀린 걸로 채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 필터를 이제 할 때 그 결과는 거래처 명이다, 단가다, 수량이다, 총액이다 요 4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래 일자, 거래처 명, 제품 코드, 단가, 수량, 총액하고 이렇게 이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값으로는 요 4개만 순서대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이 4개의 필드 명을 미리 이제 써놔야죠. 그때 이 결과값은 어디다가 표시해라? 우리 이제 동일한 시트 A의 24번 셀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래서 A의 24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거래처명 그리고 오른쪽에 단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수량 그 오른쪽에 총액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 나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제목을 미리 써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실행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 정렬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해서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근데 맨 위에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결과를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 곳에다가 바로 필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24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죠.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맞은 게 아니라고요.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점선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
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게 맞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요만큼만 썼죠. 해서 내가 조건을 쓴 곳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고급 필터 조건은 지금 이만큼 영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만큼을 왜 잡아요? 내가 쓴 것만 범위로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조건 범위를 지정할 때는 내가 실제로 조건을 써준 곳만 블럭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내가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미리 써놓은 거 있죠? 이 영역을 내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이 4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맞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수량이요. 수량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1200을 초과한다라고 했죠.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12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1500, 얘도 이제 1200을 초과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이 2500만원 미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2500 미만인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거에서 지금 여기 또 2500만원 미만인 게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이제 2500만원 이상인 것들이네요. 해서 수량에 대한 조건과 우리 이제 총액에 대한 그 조건은 우화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 하나, 둘, 셋, 4개에서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수량으로 봤을 때 900짜리, 1500짜리, 800짜리, 1250짜리요.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수량을 봤을 때 그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죠? 해서 지금 이 원형 무역 그리고 우리 이제 한성물산 얘네들은 1200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대림 유통이요. 대림 유통과 우리 이제 휴먼 상사 이 두 개 데이터는 총액이 2,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먼저 외우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외우세요. 외울 거 외우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서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해서 빨리빨리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